보겠습니다. 아이고. 강의 노트 보시면, 자, 5페이지의 중간에 부동산의 분류 있죠? 요거 공부할 겁니다. 자, 우리 교재는 29페이지 있을 겁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29페이지. 그러니까 요게 끝나면 부동산의 특성, 순서에 따라 할 거니까 요거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기로 하고. 어쨌거나 이제 부동산을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보겠다, 뭐 그런 얘기인데, 간혹가다 5년에 한 번 걸로 건물도 한번 분류하라, 뭐 이런 게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뭘 물어보냐면, 얘가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이런 거 있죠? 요거는 이제 우리 주택법이라든가 건축법 이런 거 공부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별도로 공부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주로 토지의 유형을 분류해보는 겁니다. 토지 유형. 자, 그래서 이거를 부동산, 이쪽으로 올게요. 부동산의 이제 분류다. 이렇게 해볼게요. 분류인데, 우리 감정평가 하기 위해서는, 자, 감평을 줄여서, 감정평가를 줄여서요. 감평 해줄게요. 이렇게 줄여서. 자, 이렇게 해서 줄여서, 이거를, 감정평가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크게, 토지를, 잠깐요. 자, 노란색 좀 가져올게요. 이렇게. 자,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토지를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먼저 이걸 택지지역이다. 자, 택지라는 것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든가 지어져 있는 땅, 이런 땅을 보통 택지해 줍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농지지역이다. 얘는요, 농사짓는 땅. 얘는요, 임지지역이다. 산림으로 이용되고 있는 산,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요, 임지지역이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를 대분류한다 표현합니다. 어떻게 분류한다고요? 대분류. 그러면 이걸 또다시 세세하게 분류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요거는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먼저 택지지역은 먼저 주로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요, 주거지역, 주택지역,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요,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 이런 식으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농지지역은요, 뭐 전지지역, 답지지역이다. 전은 밭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해요? 밭. 그 다음 답은요, 논을 얘기합니다. 논. 그 다음 이제 과수원지역.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임지지역은요, 용재림지역이다. 요거는 이제 재료용으로 사용되는 나무들 있죠? 이런 것들이 서식하는, 그러니까 우리 가구용 목재 같이 품종이 아주 우수한 나무들 있죠? 요것들이 서식하는 이러한 땅을요, 용재림지역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신탄림이라 해서, 요 탄은 수탄자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심을 신자. 그러니까 주로 땔감용 나무들이 무성한 지역 이런 데 있죠? 이런 걸요, 신탄림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는데, 자, 어쨌거나 사람들은 자꾸 땅을 이용할 때 수익성이 높은 땅으로 이용하고 싶어요? 떨어지는 땅으로 이용하고 싶어요? 수익성이 자꾸 높은 땅으로 이용하려고 할 겁니다. 예컨대 내가 산을 야산 하나 갖고 있는데 여기다 나무를 심어서 나중에 팔려면 한 30년 이상은 키워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럼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30년 동안 키웠다가 그걸 팔아서 돈 되는 거 기다리고 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농지로 바꿀 수만 있다면, 뭘 바꾼다고요? 농지로 바꿀 수만 있다면 농사 지어서 매년 수익이 생길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매년. 근데 만약에 이거를 택지로 바꿀 수만 있다면, 건물 같은 거 지어갖고 여기다 임대 같은 거 하거나 이러면 큰 돈 벌 수 있는 거죠. 매달 수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수익성이 높은 땅으로 바꾸고 싶을 겁니다. 임지를 농지로, 농지를 택지로, 아니면요 임지를 택지로, 이런 식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어떤 택지 지역이 있는데 뭐 그린벨트로 묶어놨다 그럴 경우는 아무래도 건물도 추가로 못 짓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농지로 바뀌어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이렇게 거꾸로 되는 경우도 왕왕이 아니라 아주 간헐적으로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일반적으로는 임지가 농지로, 농지가 택지로, 임지가 택지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분류된 상호 간에 전환 중에 있다. 전환 중에 있는 땅을요, 후보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후보지다. 그러니까 얘는 예를 들어 농지가 택지로 완전히 바뀐 게 아니라 농지가 예를 들어 택지로 바뀌는 과정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는 과정에 있는 땅, 이런 땅을 뭐라고요? 후보지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원래 이제 동탄 지역이 있다. 어떤 지역이라고요? 동탄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전부 다 논밭이었습니다, 이미야. 근데 여기다 건물을 지으려면 느닷없이 건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일단은 도로 부지 같은 거 딱 남겨놓거나 도로도 깔아야 되고 상수도 하수도 이런 거 다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전기 같은 거 다 땅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다가 이제 학교 부지라든가 아니면 공원 부지 이런 거 남겨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놔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줄잡아 작게는 3년 내지 4년 정도 걸리는 아주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농지가 택지로 완전히 바뀐 게 아니라 농지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땅을 뭐라고요? 후보지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바뀐 게 아닙니다. 바뀐 과정에 있는 땅을 뭐라고요? 후보지다. 이렇게. 그 다음 이번에는 소분류된 상호간의 전환중에 있다.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이, 상업지역이 공업지역으로,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소분류된 상호간의 전환중에 있는 땅을요 이행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이행지다. 자, 그러면 자, 늘상 하지만 한 번만 더 질문해 볼게요. 질문만. 자, 어떤 지역이 현재 답지 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전환 중에 있다. 이런 땅을 이행지라고 해요? 후보지라고 해요? 후보지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지는 농지고 상업지역은 택지죠. 그러니까 대분류 상호간에 전환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행지는 뭐냐 하면 이 소분류된 상호간에, 그러니까 자, 소분류된 상호간에 자기네들끼리 전환 중에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게, 그러니까 보통 문제에서는 용도지역 내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용도지역 내에서 자기네들끼리 전환 중에 있는 땅을 뭐라고요? 이행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가 벗어나면 그때는 뭐가 된다고요? 후보지가 되는 거고, 요거 기억하시고, 자, 이거는 항상 전환 과정에 있는 땅의 용어지, 이미 전환이 끝났다. 예를 들어서 답지가 상업지역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업지역 혹은 택지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주로 이제 택지 부분은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지어져 있는 땅, 이런 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좀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요 근처 지역이 다 택지 아닙니까? 그죠? 건물이 지어져 있거나 지을 수 있는 땅 아닙니까? 이걸요 택지다 혹은 도시토지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아무리 택지라 하더라도 도로 위에다 건물 지을 수 있나요? 없는 거죠? 여기 조그만 하천도 있는데 그 위에다가 건물 질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 택지보다는 좀 넓은 개념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까지 포함해서 다른 용어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땅이 있는데 현재 주거용지, 상업용지이다. 그러니까 주택으로 이용되거나 상가로 이용되고 있거나 한 장 넘겼고 6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주거용이나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예정인 땅, 그러니까 주택용지, 상업용지, 요걸 뭐라고 하냐면 지목이 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목이 뭐라고요? 되다. 자, 지금 이제 지적법, 지금 이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요걸로 바뀌었는데, 어쨌거나 공간정보에 관련된 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땅들은 주된 용도에 따라서 28개의 지목으로 구분해서 이거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요때 이제 주거용지, 상업용지까지를 지목이 어떻다고요? 되다 해줍니다. 지목이 뭐라고요? 되다. 그러면 공장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공장으로 이용될 예정인 땅, 요거는 지목이 따로 있습니다. 요거는 장이라는 지목이 따로 있어요. 뭐라고요? 장이라는 지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뭐라고요? 지목이 되다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다 좀 넓은 개념이 뭐냐면 주거용지, 상업용지뿐만 아니라 공장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런 용도로 이용될 예정인 땅, 이런 땅을 이름하여 이걸 택지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 한다고요? 택지다. 자,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감정평가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감정평가. 근데 나중에 이제 건축법을 공부하시다 보면
건축법을 공부하시다 보면 1개의 토지로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있죠? 이건 그냥 전부 다 대지라는 표현 씁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대지다. 이렇게. 그러니까 택지와 대지는 동일한 용어입니다. 다만 이제 소속이 다른 겁니다. 소속이 택지는 어디 소속이라고요? 감정평가. 그 다음에 대지는요 건축법 소속입니다. 이렇게 용어를 자 달리할 뿐이지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요거보다 좀 넓은 개념이 이렇게 자, 이런 땅들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데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외에도 우리 뭐 철로로 이용되고 있거나 아니면 아까 같이 하천이라든가 도로 이런 걸로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건축이 가능한 땅뿐만 아니라 건축이 불가능한 땅까지 포괄적인 용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요거를 이름하여 부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부지다. 그러니까 부지가 가장 넓은 개념입니다. 물론 농지나 임지를 부지라는 용어를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로요 택지 부분을 어떤 땅이라고요? 택지 부분을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건축이 가능한 땅뿐만 아니라 건축할 수 없는 이러한 땅이죠. 이러한 포괄적인 용어를 뭐라고요? 부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요 택지 부분을 또 다른 형태로 알아볼게요. 또 다른 형태로 뭐냐면 자 나지다. 그 다음에 얘는 건부지, 얘는요 공지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나지라는 것은 요거는 이제 토지 후에 건축물이 없는 땅 이런 땅을 뭐라고요? 나지다. 그 프린트가 좀 처음 오신 분들은 바꿔놓으세요. 예, 건축물이 이렇게 없는 땅 이렇게. 자, 건축물이라고요? 없는 땅. 얘는요 토지 후에 건축물이 있는 땅 이렇게 바꿔놓으세요. 이게 잘못됐습니다. 자, 나지는 토지 후에 건축물이 어떻다고요? 없는 땅. 건부지는요 토지 후에 건축물이 있는 땅을 건부지 해줍니다. 그리고 공지라는 것은 어떤 땅이든 이 공법에 따라서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게 주어집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크기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여기에 따라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지역이 용적률과 건폐율을 따져봤을 때 최대한 건물을 이렇게 지었다 치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짓고 나면 남겨놓은 땅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거를 공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적률, 건폐율 제한에 따라서 건물 지은 다음에 남겨놓은 부분을 뭐라고요? 공지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나지는 건축물이 없는 땅, 건부지는요 건축물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은 건물뿐만 아니라 뭐 육교라든가 이러한 나머지 정착물 있죠. 요걸 포함하는 좀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땅 위에 육교 같은 게 있다, 지하도 같은 게 있다. 이것도 일종의 건부지입니다. 그죠? 그런 게 없는 땅을 다 뭐라고요? 그냥 깨끗한 빈 땅을 뭐라고요? 나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자, 요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나라 토지보상평가 지침에 따르면 나지의 정의를 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나지의 정의를 어떻다고요? 분명히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땅은 공법상의 규제는 받습니다. 이렇게. 어떤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다, 아니면요 이종 전용 주거 지역이다, 이런 거 다 받아요 안 받아요? 다 받는 겁니다. 그것도 받는 겁니다. 다만 어떤 땅이 이제 갑의 소유의 땅인데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뭘 갖고 있다고요? 지상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이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지상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토지에다가 건물 같은 거 지을 목적으로 남의 땅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걸요 지상권 해줍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지상권 설정해서 건물 짓고 있다. 그러면 얘가 지 맘대로 이걸 이용할 수는 없는 거죠. 사용수익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네요. 그죠? 이런 땅. 자, 이런 걸 사법상의 제한이 있다 표현합니다. 뭐가 있다고요? 사법상의 제한. 우리 이제 민법에 따르면 지상권, 지하권, 임차권 이런 거 설정할 수 있죠? 이런 걸요 사법상의 제한이 있다 해주는데, 아직은 이러한 사법상의 제한은 없는 땅, 사법상의 제한은 없는 깔끔한 땅, 이런 땅을요 나지해집니다. 그리고
토지보상 평가 지침에 따르면 농작물의 경작 등에도 이용되고 있지 않는 땅. 그러니까 자, 이 농지나 임지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택지 부분 중에 자, 건축물이 없으면서 공법상 규제는 어떤 땅에도 받죠. 다만 사법상의 제한은 받지 않는 땅을요, 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나지라는 용어만 쓰고 있는데, 자, 나지라는 용어만 쓰고 있는데, 일본 애들, 일본 쪽발이 애들은 요거를 이런 식으로 갱지와 저지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부책을 갖다 베끼다 보니까 아직도 이렇게 이제 써먹고 있고, 자, 실전에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모의고사에서 자주 물어봅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어쩌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거나 얘네들은 전부 다 건축물이 있어 없어요? 없는 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모든 땅들은 공법상의 규제는 받아요, 안 받아요? 다 받는 겁니다. 공법상의 규제는 받는데, 갱지는 우리나라 나지하고 똑같은 겁니다. 나지. 그러니까 아직 사법상의 제한은 아직은 없는 땅, 이런 땅을 뭐라고요? 갱지다. 근데 얘는요, 사법상의 제한마저 있는 땅, 이런 땅을요, 저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땅이라고요? 저지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일반 지역에서는 일반적인 지역이 있다면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자, 다시 이렇게 일반적인 지역에 이렇게 있는데, 자, 어떤 3층짜리 건물을 딱 지어져 있는 땅이 있다. 그럼 이건 빈 땅이라는 얘기죠. 이런 걸 뭐라고요? 나지다. 이런 땅을 뭐라고요? 건부지 해줍니다. 건부지. 근데 웬만한 지역은 이런 지역은 한 10층 정도는 지을 수 있는 땅이라 치자. 어떤 땅이라고요? 10층 정도 지을 수 있는 땅인데, 자, 요거는 3층밖에 안 지어져 있죠. 그죠? 이걸 제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 집니다. 이걸 최유효 이용해서 괴리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땅을 제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아주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최유효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가 일반적인데, 어쨌거나, 자, 이런 땅을 뭐라고요? 나지. 이런 땅을 건부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토지만의 가치를 따질 때, 무슨 가치라고요? 토지만의 가치를 따진다면 나지가 건부지보다는 좀 비쌉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자, 이 땅에다가는 10층을 바로 올리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제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철거하고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철거 비용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나지가 뭐보다 비싸다고요? 건부지보다는 비쌉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정평가할 때는 건부지에 대해서는 좀 감액을 좀 시켜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요? 건부감가다 해줍니다. 무슨 감가라고요? 건부감가다. 감정평가 용어입니다. 건부지에 대해서는 감액을 시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얘는 이제 그린벨트 지역이다. 요걸 개발 제한 구역 해줄게요. 뭐라고요?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데, 자, 이런 데 가면은 이제 모텔 같은 게 많이 들어서 있을 겁니다. 이런 게 하도 들어서니까, 자, 그 개발을 제한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이런 땅을 뭐라고요? 나지. 이런 땅을요, 건부지 해줍니다. 요때, 토지만의 가치를 따진다면, 오히려 얘네들은 건부지가 더 비쌉니다. 뭐가 비싸다고요? 건부지. 왜냐하면, 이런 땅 구입해야 쓸모가 있어, 없어요? 건물도 못 지게 하는데 뭐하러 구입합니까? 그죠? 아무 쓸모가 농사밖에 못 짓죠? 그러니까 모텔 사업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모텔을 막 구입하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 증축도 때론 가능하고 하니까 오히려 이 건부지가 가치가 훨씬 높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되겠나요? 그래서 요거를요, 감정평가할 때는 건부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증액을 시켜야 됩니다. 이를 뭐라고요? 건부 증가다 해줍니다. 무슨 증가라고요? 건부 증가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잡다한 용어들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그 아래쪽에 대지가 있고 맹지라는 게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도로에 접한면이 하나도 없는 땅, 이런 땅을요 맹지다 해줍니다. 눈먼 맹자 써서 도로가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건물 지어봐야 허가가 안 납니다. 건축 허가가. 그러니까 도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땅의 소유자가 있죠. 이 사람하고 이 정도는 내가 통행 좀 하자 하면서 돈 좀 주면서 통행권을 확보할 수 있죠. 이런 걸요 지역권을 설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설정한다고요? 지역권.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요, 이거는 계약이기 때문에 뭐 안 해준다면 주의토지 이용권 이런 걸 활용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다. 그럴 경우는 이 땅을 막 사들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돈 좀 주면서. 그죠?
그러면 이 땅 모양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러한 식으로 보이죠? 마치 자루 모양처럼 보인다. 그래서 자, 이것도 대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무슨 용어라고요? 대지라는 용어를 쓰는데 한문이 틀립니다. 한문이 이렇게 이걸요 자루 모양 대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루 모양처럼 생긴 땅이라 해서요 자루 모양 대지다. 그래서 좁은 통로에 연결돼서 이렇게 자 있는 땅이죠. 이런 땅을요 대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필지라는 게 있고 획지가 있는데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거는요 필지, 얘는요 획지 이렇게 할게요. 자, 필지라는 것은 우리 이제 등기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적법 있죠. 공간 정보에 관한 법 이런 게에서 주로 나오는 이러한 용어인데 얘는 어떤 사람이 요만한 땅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하나의 필지입니다. 하나의 필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따만하게 큰 땅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요것도 뭐라고요? 하나의 필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희한하게 생긴 땅을 갖고 있습니다. 불가사리처럼 이렇게. 요것도 뭐라고요? 하나의 필지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얘는 면적 단위가 아닙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면적 단위가 아니라 네 거냐 내 거냐를 구분하기 위한 단위입니다. 어디까지 네 거냐 내 거냐를요 구분하기 위한 단위, 요걸요 필지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필지별로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는 게 원칙입니다. 예를 57번지 58번지 59번지라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필지별로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는 게 원칙입니다. 되겠죠? 이거는 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한 법률적 개념입니다. 무슨 개념이라고요? 법률적. 근데 획지는 그게 아닙니다. 획지는 도로가 딱 있다면 도로에서 산이 있다고 칠게요. 산 쪽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 땅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겠죠? 떨어지는데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데 여기서부터 1제곱미터당 얼마다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겠죠?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 조그만 소도로 이런 게 있다면 뚝뚝 자른 다음에 이렇게 요 정도 범위는 1제곱미터당 어느 정도 한다. 이 정도는요 1제곱미터당 얼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자 호평역이 딱 있다면 이렇게 자 이렇게 사거리가 이마트가 있죠? 이마트 부지는 어느 정도 하고 자, 요 정도는 어느 정도 하고 이 정도는 얼마 정도 한다 이렇게 해서 뒷동네는 얼마 정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가격대가 비슷한 놈들을 뚝뚝 잘라놓은 것들 있죠. 이걸 뭐라고요? 획지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자, 필지하고 획지는 전혀 별개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필지가 획지보다 훨씬 클 수도 있고 내가 남양주에 있는 땅을 다 갖고 있다. 그러면 필지는 하나죠. 면적이 굉장히 클 거 아닙니까? 근데 획지는 많을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전혀 별개의 용어입니다. 필지가 획지보다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거 지워되죠? 자, 이번에는 자 뭐냐면 거기 그 법지가 있고 뭐가 있어요? 빈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볼게요. 이 땅을 딱 갖고 있는데 여기다 집 짓고 싹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을 이렇게 생긴 땅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여기다가 건물을 이렇게 짓게 되면 지을 수는 있겠죠. 있는데 아침마다 코피가 막 납니다. 그리고 혹도 막 계속 불어나서 저 혹도 생기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정지 작업 좀 해서 땅을 좀 반반 이제 고르는 작업을 해갖고 여기다가 이제 건물 이렇게 올려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요 땅 볼게요. 이 땅을 뭐라 하냐면 법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법지다. 얘는 축대 같은 거 쌓은 땅 있죠? 경사를 이루어는 축대 같은 걸 쌓은 땅인데 이거는 이제 법으로는 소유권이 있습니다. 뭐 소유권이 있다고요? 법으로는 소유권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렇지만 활용실익은 없는 땅 있죠? 요걸 뭐라고요? 요거를 법지다. 뭐 큰 활용실익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물도 못 짓게 하니까 지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땅을 뭐라고요? 법지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적법을 공부하다 보면 자, 이 지적공부 소관청에서 지적도를 작성합니다. 작성할 때 여기서 한번 자릅니다. 한번 잘라서 작성합니다. 잘라서 작성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윗집 소유입니다. 누구 소유라고요? 윗집 소유. 그러니까 소유권이 있어 없어요? 있는데 활용실익은 뭐 거의 없는 땅, 이걸요 법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면 바다가 이렇게 바닷가가 있는데 바닷물이 최대한 딱 밀려왔을 때 찰랑찰랑 밀려왔죠.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요거를 최고 만조 수위선이다. 물이 꽉 찼을 때를요 최고 만조, 최대 만조로 하는데
요때, 자, 여기까지 물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곧바로 여기다가 뭐 지적도 작성해서 소유권을 부여했다가는 당장은 문제가 안 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구 환경이 막 변하죠.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이제 남극에 있는 얼음 같은 게 뭐 녹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를 뛴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가배 소유다 해갖고 지적 공부에 지적 공부라는 것은 뭐 지적도라든가 토지 대장 이런 걸 지적 공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등록이 돼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렇게.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땅, 요 땅을 뭐라 하냐면 빈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빈지. 그래서 빈이니까 요거는 소유권은 비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인의 소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국가 소유라는 얘기입니다. 개인의 소유권은 없다. 그렇지만 이런 땅 아직은 바닷물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니까 활용시익은 아주 높은 땅이네요. 활용시익은 있다는 얘기죠. 이런 땅을 뭐라고요? 빈지다 해줍니다. 빈지. 그리고 참고로 물이 최대한 빠졌을 때 최대한 빠질 수 있죠. 이걸 최저 간조라 표현합니다. 최저 뭐라고요? 간조.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땅, 그러니까 물이 꽉 찰 때하고 최대로 빠졌을 때 요 사이 있죠. 요걸 간석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간석지다. 요것도 자, 이 쓸모는 있겠네요. 뭐가 있다고요? 쓸모, 간석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간석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건물은 지을 수 있어 없어요? 건물 지었다가는 거기다가 건물 지었다면 자, 잠깐 쉬고 있다가 물 막 들어오면 토끼해야 돼, 안 토끼해야 돼요? 막 가방도 토끼했다가 다시 또 물 빠지면 또 들어오고 해야 되니까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으니까 건물 짓기는 그러네요. 그렇지만 애들 데리고 여기 가서 조개 같은 거 잡으면 되는 거죠. 이런 걸로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용어들 정리해 볼게요. 먼저 소지는 대지 등으로, 대지가 여기 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 택지가 대지입니다.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에 자연상태 그대로의 토지는 농지나 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로 1차 산업용으로 쓰고 있는 땅을요 소지다. 그 다음에 선화지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보통은 고압선이 통과되는 이렇게 땅, 이렇게 여기 아래에 있는 땅, 이런 땅을 뭐라 한다고요? 이런 땅을 선화지라 하는데 얘는 이제 건물을 좀 올리려고 했더니 이 전선 때문에 더 이상 못 올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전에 한 것처럼 어떤 여자분이 주무시다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주무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쭈삐쭈삐 서 있습니다. 왜냐면 얘들 막 잡아당겨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요? 안 사고 싶죠. 그러니까 선화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할 때 당연히 감액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풀악지는 뭐냐면 이게 뭐가 있냐면 이 강입니다. 강이 자, 이렇게 홍수가 나는 바람에 그 강둑을 물이 넘칠 수 있어 없어요? 근데 강둑을 헐어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물이 넘쳤다. 그러면 한 2, 3일 지나면 원상 회복이 가능할 겁니다. 그죠? 근데 이 홍수가 나는 바람에 강둑을 부셔버린 겁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부셔버리면 그때는 자, 이 강물이 이렇게 논밭을 강물이 잠시 갈 수 있죠? 그러면서 원상 회복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런 땅을요 포락지라는 겁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포락지다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요? 포락지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건 천재지변 아닙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자, 내가 지나가다가 그 벼락을 맞았다. 그래서 코가 깨졌다고 해서 시청에 가서 물어달라면 물어줘요? 안 물어주겠죠? 천재지변에 의한 거는 안 물어줍니다. 이것도 일종의 천재지변에 의한 거기 때문에 땅의 소유자가 크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자, 다만 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정부가 뭐 시청이라든가 이게 아무래도 이 그 홍수 관리를 제대로 못할 수 있죠. 너무 막 못하면 이제 소송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상은 좀 받을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천재지변에 의한 거기 때문에 보상받기는 좀 힘듭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공안지라고 있는데 얘는 도시토지 중에서 집가 상승만을 기대하면서 장기간 방치해 놓고 있는 땅. 그러니까 이런 동네는 아직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을 겁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신도시가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정보를 미리 입수한 자가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용도 안 하면서 미리 사놓는 땅 있죠.
투기적 목적으로 갖고 있는 땅을 다 뭐라고요? 공한지라는 겁니다.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 그다음에 유휴지는 어쨌거나 도시 토지가 됐든 농촌 토지가 됐든 어쨌거나 바람직하지 못하게 돌리고 있다면 다 뭐라고요? 유휴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휴한지는 농지 등이 지력 회복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쉬고 있는 토지, 5년근 인삼을 재배하고 나면 바로 씨를 뿌리면 잘 안 자란답니다. 왜냐하면 5년 동안 땅속에 있는 영양분을 쏙쏙 다 빨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안 자라니까 1, 2년 푹 쉬게 하면서 거름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이제 쉬고 있는 땅을 뭐라고요? 휴한지다 이집니다. 그렇게 해서 예전에 한 것처럼 자 우리 공부도 한 50분 정도 공부한 다음에 한 10분 쉬고 이렇게 해야 되지 한 5시간을 주구장창 공부하려 봐요. 그러면 그때는 효율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죠? 그렇게. 근데 어떤 분은 10분 공부하고 50분 쉬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10년을 공부할지 모릅니다. 몇 년이라고요? 10년.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인데 우리 교재에는 문제도 뭐 거의 없습니다. 먼저 없고 하니까 이따가 이제 그 기출 문제 있죠? 요걸 갖다 풀 겁니다. 뭐 문제도 별로 없어요. 여기 뭐 이상한 문제만 실어놓고 자 관련성이 약간 떨어지는 문제만 실어놓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내용 할 겁니다. 쉬겠습니다. 자, 잠깐요. 가지 마세요. 이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5분만 더. 깜짝 놀랐네요. 거기 29페이지 찾으셨나요? 29페이지에 토지에 분류해 갖고 있죠? 첫 번째 공법상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는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 대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땅은 주된 용도에 따라서 28개의 지목 있죠? 요걸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요거는 지적법 공부할 때 주구장창 이런 거 할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 구합성 선생이 에워 하면서 에우라고 하지 않나? 에워 하면서 맞죠? 그때 에우면 됩니다. 에워 이렇게 에우면 되고 그 다음에 어디를 보면 그 다음에 32페이지 볼게요. 32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있죠? 요거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땅은 이렇게 자 도시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있죠?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그런 땅은 어떤 용도로 쓰게끔 하겠다. 그리고 건물을 어느 정도 크기로 짓게끔 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요거는 공법에서 공부할 겁니다. 여기서 공부할 성질이 아닙니다. 어디서 한다고요? 공법. 그리고 그 밑에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다 해서 택지는 두 번째 줄 중간에 주거, 상업, 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 요걸요 택지해 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부지 볼게요. 부지는 두 번째 줄에 건축용지 이외의 용지에도 사용되는 포괄적인 용어, 건축 용지뿐만 아니라 건축이 불가능한 용지 있죠? 포함하는 포괄적 용어. 그리고 그 밑에 대지라고 써 있는 거죠? 대지라고 써 있는 것은 이렇게 전부 다 가입표 하세요. 이렇게 다 지우세요. 다 빨간불로 다 지우세요. 그거 요렇게 해서 기억하세요. 요거 있죠? 요거와 요거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상당히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 노트에 있는 대로 기억하세요. 노트. 그 다음에 맨 아래 보니까 대지와 맹지가 있는데 이 대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대라는 자루 모양 대지입니다. 먼저 1번에 여기서 말하는 대지는 맨 끝에 좁은 통로에 의하여 도로에 접하는 자루형 모양의 토지 요걸요 대지다. 오른쪽 맨 위에 볼게요. 맹지는 첫 번째 줄 중간에 도로에 어떤 전면을 갖지 못하는 토지 이걸 뭐라고요? 맹지다. 바로 밑에 건축법에 의하여 건물을 세울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가가 안 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지는 1번 볼게요.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있죠?
요걸 얘기합니다. 공법상의 규제는 다 받는 거죠. 다만 사법상의 제한은 없는 빈 땅을 뭐라고요? 낮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자, 얘는 건부지에 비하여 최유효 이용 상태에서 사용 수익 처분이 기대되므로, 그러니까 낮이 상태에서는 곧바로 10층 칠 수 있는 거죠. 제대로 이용이 기대되기 때문에 어디 갔어요? 시장성이 좀 낮이가 더 높습니다. 그럼 거꾸로 한다면 건부지가 낮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건부 감가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뭐라고요? 건부가. 낮이가 좀 비싸다는 얘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갱지는 갱지 이런 거는 그 밑에 그 박스 있어 없어요? 있는데 갱지와 저지가 있는데 동그라미 2번 볼게요. 갱지는 사법상의 제한이 없으며 저지는요 사법상의 제한이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건부지는 첫 번째 줄 볼게요. 건물 또는 구축물 등 토지의 부가물의 부지, 토지의 부가물로 쓰이는 부지 있죠? 이걸 뭐라고요? 건부지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건부지다. 하나 넘겨볼게요. 자, 건부 증가와 건부 감가가 있는데 첫 번째 줄 건부 감가를 알아볼게요. 건부 감가란 건물 등이 부지의 최유효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 있죠? 아까 한 10층을 지을 수 있는 땅인데 3층밖에 안 져져 있죠? 이걸요 최유효 이용이 저해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저해가 없는 경우보다는 부지의 유용성이 저하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건부지에 대해서 감액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 되겠죠? 이걸 뭐라고요? 건부 감가라는 거고, 이렇게 잘 읽어보세요. 그 다음 맨 아래에 건부 증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건부 증가는 건물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건부지가 낮이보다 가격이 높은 경우 있죠? 오히려 모텔이 세워져 있는 땅이 더 비싸다는 얘기죠. 이걸요 건부 증가다. 이거는 개발 제한 구역 안에 건부지 가격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거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다른 거는 다른 데서 할 겁니다. 10번 볼게요. 후보지가 있고 뭐가 있어요? 이행지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의 후보지는 요거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용도 지역 중에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상호 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 요걸요 후보지다. 밑에 이행지 보겠습니다. 이행지는 용도 지역 분류 중에 세분된 지역 내에서 보통 이제 문제에서는 용도 지역 내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에서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 요걸요 이행지라는 겁니다. 오른쪽에 필지 알아보겠습니다. 35페이지 중간에 필지는 동그라미 1번에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법률적 등록 단위. 자, 토지의 법률적 등록 단위, 등기 단위라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볼게요. 두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한 개의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표시하는 겁니다. 네 거냐 내 거냐를 표시하는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3번 볼게요. 12번 볼게요. 획지는 1번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하여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요걸요 획지라는데, 요거는 동그라미 3번의 두 번째 줄 맨 끝에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무슨 개념이라고요? 경제적 개념이다.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경제적 개념. 한 장 넘겨볼게요. 딱 중간에 보니까 공지가 있습니다. 13번에 공지는 건폐율, 용적률 등의 규제로 인하여 동일한 필지 중에 건물 공간을 제외하고 남은 토지, 이걸요 공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풀악지는요 개인의 사유지로서 전답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 이걸요 풀악지라는 거고, 그리고 법지는 동그라미 1번 법지 볼게요. 소유권은 인정되나 사용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죠. 요걸 얘기하는데 바로 밑에 줄 중간에 괄호친 거, 도로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경사를 이루어 놓은 곳, 그러니까 축대 같은 거 쌓은 땅 있죠? 이런 땅을 얘기하는 거고, 그 밑에 빈지 보겠습니다. 빈지는 첫 번째 줄 중간에 개인의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활용실익은 있다. 뭐가 있다고요? 활용실익은 있다. 요거는 세 번째 줄, 맨 마지막 줄에 만조수의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요걸요 빈지라는 겁니다. 오른쪽에 소지 보겠습니다. 맨 후에 요거는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에 첫 번째 줄 자연적 상태 그대로의 토지 요걸요 소지다. 밑에 선화지 볼게요.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보통 일반적으로 선화지 감가가 일반적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유유지는요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토지 요걸요 유유지다. 그 다음에 공안지는요 도시 내의 택지 중에서 직하상승을 기대하면서 장기간 방치해 놓고 있는 택지 이걸요 공안지다. 바로 밑에 휴안지는요 농지 등을 정상적으로 쉬고 있는 토지 있죠. 요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 표준산업 분류체계상 부동산업 요거는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5, 6월 달에 얘기를 할 겁니다. 요거는 요거 몇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지금 암기해봐야 자 이제 나갈 때 다 까먹습니다. 언제 까먹는다고요? 나갈 때 머리를 흔드는 순간 다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막판에 한번 살짝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 38페이지에 주택의 분류 있죠? 요거 만약에 나온다면 이게 이제 그 단독이냐 연립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거는 나중에 제가 다른 공법에서도 공부할 거지만 저랑 문제 풀 때 있죠? 그때 이제 같이 정리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케이.